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정치권의 핵심이 바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것이 이제 어제 하루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요, 탄핵안을 제출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여야 간에 충돌이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법리 논쟁으로 성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탄핵 한번 제출한 거 일사후제력의 원칙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야. 끝났어.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민주당은 무슨 소리야? 어제 우리가 철회했어. 철회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력의 원칙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11월 30일 또는 12월 1일 날 우리는 다시 처리할 거야. 요래서 지금 둘이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방금 말이죠. 지금 민당에서는요, 이 탄핵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제출한 것은 국회 사무처가 요거는 처리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예,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이 쟁점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여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무려 77일 만에 재판 출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재판 출석하면서도 또 기자들한테 망신을 당하는 거죠. 대답을 못해. 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저는요, 망신을 당하는 것도 당하는 거지만 망신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고개를 뻔뻔히 들고 다니는 이재명이 요런 게 인간이냐? 인간 XXX가 아니냐? 이런 XXS는요, 재처리도 안 돼요. 야, 이런 인간을 대표로 그야말로 충성맹세를 다하는 친명인간들, 요것들 내년에요, 싹 다 꼭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비명계들이 탈당 안 하겠죠. 예. 그런데 그거는 그냥 소서에 불과합니다. 저의 이 말씀은. 지금 친명이 꽉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천을 확실하게 받고 비명들이 못 받고, 그러니까 비명이 지금 튀어나오려고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재판 출석과 관련된 동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개딸들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딸들이 말이죠, 국회의장한테 문자를 폭탄을 보내고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핸드폰 번호까지 지금 날리고 있어요. 야, 참 큰일 났죠. 그런데 또 이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이 쇼가 재연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어제 뭐 하루 종일 대검 입장문, 그 다음에 심야에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문,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입장, 전부 상세하게 보고해 드렸는데요. 이제는요, 현직 검찰이 아니고 전직 검찰들, 전직 검사들, 검사 동호회, 여기에서 입장을, 성명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철회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리 시민단체 모두가 들고 일어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박범계하고 한동훈이 고 만나기만 하면 안 싸울 수가 없죠. 왜? 박범계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예. 특히 돈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저분해요. 김소연 변호사한테 소송해서 졌잖아요. 예. 그것처럼 몇백만 원 물어줬잖아요. 그런데 또 돈 가지고 박범계가 그동안에 출장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마약 예산을 가지고서는 제 기억에 처음이에요. 박범계가 한동훈 장관을 배려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둘이서, 제가 보기에 둘이서 웃기에도요, 좀 멋쩍었을 거예요. 민망스러웠을 겁니다. 언론이 다 보는 앞에서 팡팡 웃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진짜 웃는 웃는 의정 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박범계 웃은 거, 이거 왜 그러냐? 내년 대전 서울에서 당선이 안 될 확률이 또 커요. 왜냐하면 대전 서울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박범계 아이고 배기 싫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도 국회에서 떠들어대니까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쇼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재명이도 쇼, 박범계도 쇼, 쇼의 주연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재명이 재판과 관련해서 오늘, 자, 지가 무슨 지금 지가요, 2027년도 대선 승자 된 것처럼 지금 쫙 폼을 잡고 웃어가면서 오늘 또 딸들이 앞에 와서 난리 쳤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자, 그러니까 손을 흔들어서 보이고 있어요. 손은, 겉으로는 손이 올라가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되게 발발 떨겠죠. 발발 떨으니까 기자들이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예. 뭐 지지자들, 이 딸들은 이재명 하고 연호를 흔들고 난리를 친 거고. 자, 그런데 기자들 질문이 뭐냐? 검사 탄핵안 발의라고 하는 것이 즉, 이 방탄 탄핵 아니냐? 아무 말도 못해. 그 다음에는 위중 조사, 이 지금 이제 김진선이죠. 예. 이거 병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서까지 재판부에 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말을 못해. 고개 숙이고 그냥 쑥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달려들으니까요. 이거 확 넘어졌어야 되는데, 밀지는 마시고요. 넘어지면 개망신 나가는 건 알아. 알 건 또 알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공선법 위반 13차 재판에 출석했는데 지난 8월 25일 출석 이후에 처음 77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 뻔뻔한 이 이재명이. 그리고 이재명 재판은 오늘 33부에서는 이 김동연이, 34부는 강규태 이 판사. 이 판사는 이제 공선법 다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3부 김동연 판사 대장동. 오늘 이 두 재판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를 계속 당대표에 앉혀서, 예,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이재명의 친명들, 요거 제대로 내년에 손을 봐야 된다. 자, 이 꼴배기 싫은 거, 아유, 정말 이게 인간이라고. 정말 제가 어떻게 사진을 찾다가 이런 사진을 찾는데 알 수가 없네요. 자, 개딸들한테 말이죠. 지금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어요. 이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근데 속으로는 더하죠. 이거 위장쇼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예. 지금 이 딸들한테 이재명이가 야, 그런 거 당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마. 통하는 거 봤어요? 계속 쇼만 하는 거, 지들끼리 쇼하는 거 다 아는데, 오늘 또 워낙 이게 심각하니까. 왜냐면은요, 이원욱 사무실에 얼마 전에 가서는 아예 총알 한 방만 있으면 그냥 하겠다. 날려버리겠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는 이제는 대전에까지 출정을 해요. 수도권만 출정한 게 아니라 이 딸들이 이 지방까지 출정해가지고 논산에 있는 김종민 의원 사무실에 가서 똑같이 플래카드, 이 수박 플래카드 쫙 7-8명 걸어놓고, 예. 그리고 총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난입해갖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딸들 때문에 내년에요. 전부 이 친명들 싹 날려버려야 돼요. 왜? 딸을 날리는 방법은 딸들한테 무슨 얘기해봐야 이게 딸들이 사람입니까? 예, 그야말로 개딸이지 통하지 않아. 그래서 날려버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론이 분노하고 들끓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중도층 다 날아가지. 이래서 쇼를 한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딸들에게 대해서 이런 과격행동과 관련해서 이번 특정해서 개딸들의 과격행동을 특정해서 한 거, 이거는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이런 관행동에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예. 그래서 지난 7일 날 논산 김종민 의원 사무실에서 수박 깨기 집회까지 하고 이 트위터에 이런 것을 첨부하면서 난리를 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맞은 일인지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어제 오후에 아주 급한 모양새로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딸들이 말이죠. 이런 딸들이 지금 이제 김진태 의장한테 난리를 치고 있어요. 뭐냐? 이제 검사 탄핵하고 그 다음에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어제 의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진표 의장이 국회를 열어줘야, 본회의를 열어줘야 이제 이걸 처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안 열고, 그리고 김진표 의장은 비교적 중립 성향으로 지금 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의를 굉장히 중시해요. 여야 합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딸들이 앞장서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탄핵해달라. 딸 검사, 수사검사. 자,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온라인망에 올려놓고 지금 문자 폭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의장까지 지금 딸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제는 이재명이도 겉으로는 이원 김종민 여기에 대한 수박 집회 요거를 겨냥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요. 김진표 의장 이거 난리를 치니까 요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게시글을 본다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게시글 그리고 이 개딸들이 지금 올려있는
온라인에 지금 날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속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대표님 구속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안 발의 72시간 경과 자동 폐기됩니다. 김준표 의장님께서 본회의 안 열고 버티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본회의 열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급합니다. 많이 퍼나르셔서 당원들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탄핵안을 거론하면 이정석 검사가 이재명을 가만히 놔둘까요? 이렇게 입장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전화번호를, 휴대전화를 살포하면서 압박에 나서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자 폭탄을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들끼리 지금 김진표 의장을 압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퍼나르고 있고,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도 김진표 의장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면서 급하다, 당원들이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런 문자 공세를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이 딸들 중에서 더 강성파들은요, 김진표는 윤 대통령에게 넘어간 이중내다, 이렇게 지금 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왜냐면 이제 이건 철회된 걸로 이제 보고, 의사국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철회된 걸로 보고 재발의 수순으로 돌입해서 지금 방금 재발의를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딸들이 문자 폭탄 보내봐야 별 의미가 없다. 공식적으로 재발의 수순에 돌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님하고 정면 이게 충돌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뭐냐면은요,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이건 국회 사무처가 공식적으로 유권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대안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님에서는요, 요거를 다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청구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있는데,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지난번에 저 헌재가 기각하는 거 다 봤잖아요. 예. 자, 그래서 국민님이 지난번에도 그 한동훈 장관이랑 전부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사안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건 국회 사무처가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헌재도 국회 사무처의 유권 해석을 짓밟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법리적으로. 두 번째로는 뭐냐? 헌재도 가지는 그의 편이라고. 좌파들이 아직도 쫙 앉아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이거. 예. 자, 그래서 오늘 장동혁 이 대변인인데요, 검토한 다음에 지금 헌재 쟁의심판 청구하는 것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한 발 살짝 뒤로 빼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제 박주민이 이 천하가 검사 탄핵안을 주동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의사국장한테 다 물어봤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에 따라서 지금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쟁점이 있느냐? 어제 이제 국회에 보고한 것 자체가 공식 의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상정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다. 보고만 갖고는 상정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예. 상정 절차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 요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보고한 것 자체가 이미 보고한 걸로서는 그러니까 상정된 것이 아니고 별도 상정 절차를 밟아야 돼. 근데 우리는 보고만 하고 상정을 안 했잖아. 그래서 일사부재에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상정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한 번 처리됐으니까 두 번 처리는 안 돼. 요래서 제출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요, 국회 사무처에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받잖아요. 그래서 윤재옥 의원이 강하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윤재옥 원내대표죠. 요거 이번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말이죠. 요거는 지금 이 민주당 지금 국회 사무처가 완전히 민주당의 짬짬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뭐 비판해봐야 지금은 힘이 부족하니까, 숫자가 부족하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 검사 탄핵 시도하는 것은 방탄 탄핵일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보복과 압박, 그리고 노골적 사법 방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송상법,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이거는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 예. 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 철회를 갖다가 꼼수라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 꼼수를 쓴 쪽은 민주당이다. 예. 그래서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 정략 목적의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정치적 도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오만한 힘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파탄, 민생 파탄에 에서 부르는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라. 예, 그리고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거를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해 달라라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박주민이가 설치고 돌아다녀요. 어제 이제 검사 탄핵을 적에도 본래 4명 하려고 친전 이 레터까지 써서 전부 돌린 인간이 박주민. 이게 철험의 핵심 강골이잖아요. 왜냐하면 철험회가요. 우선 최광희가 빠져나갔잖아요. 김남국이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주민이 거의 혼자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황운하도 코가 석자. 황운하도 지금 울산시장 선거에서 지금 이거 1심 판결 나오면 이거 황운하 이거 법정 구속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박주민이가 지금 어제 열심히 뛰어다녔지만은 2명은 빠지고 2명 나머지 2명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그러니까 이재명의 수사 검사 하고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이 검사 2명만 탄핵하기로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밝힌 공식적인 입장을 저의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탄핵안이 의제로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닌 만큼 철회 뒤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민주당이 72시간이 지나 탄핵안이 폐기되기 전에 철회하면 정기국회 회기 내 재발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그동안에요. 탄핵이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철회를 하려면 본회의가 별도로 열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보고만 했을 뿐 의사 일정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사무처가 민주당 입장을 들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요, 지금 이제 30일 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강행 처리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웃이 됐지만 결국은 11월 30일 또는 12월 1일, 그 다음에는 또 이 7, 8일 이렇게 해서 여전히 탄핵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왜 이 난리냐?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이 되면요. 방통위에는 지금 딱 2명으로 방통위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빠져버리니까 방통위 1명밖에 남지 않아요.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는데 이게 이제 대행체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직무의 대행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은 안건 의결의 경우에는요. 방통위 설치법상 재적의 과반이 찬성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재적 인원을 직무정지된 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딱 2명밖에 되지 않는데 1명만 있으니까 이게 의결이 안 되는 거죠. 의결권이 행사가 될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불법. 예.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방송 관련 이 업무가 올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 법률적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는 재적의원이 1명이기 때문에 단독 의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방통위 설립 취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의제이기 때문에 1인 단독 의견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건 뭐 욕먹죠. 뭐 정치적으로 엄청난 민주당이 이거 아니라도 얼마나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음의 가짜 뉴스를 만들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면 방송사 재허가 문제, 재승인 문제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요. MBN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11월 30일이에요. 그때까지 재승인 의결이 안 돼버리면 무허가 방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KBS, ETV, MBC, SBS, UHD, 지역 MBC, 지역 민박 86곳에 대한 재허가, 그리고 내년 상반기 채널 A, 연합뉴스 TV 재승인 심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허가 재승인 유효기간을 넘겨 방송하면 불법 방송이 되는데 이 경우 제3자가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면 최악의 경우 방송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가짜뉴스 분절 이게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갖다 이동관 위원장이 상당히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요것도 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통위원장의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발목을 제대로 잡는 거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탄핵 재발의까지는 여기 이제 자료화면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윤재욱 지금 원내대표가 가짜 편향수 총선 승리하려고 하려는 의도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이동관 탄핵하라는 거, 이 재판이라는 거, 이거는 민주당과 국제사무처가 짬짬이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 이 효력공박, 여야, 지금 이제 일단은 다 끝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렇게 방통위 딱 한 명만 남아서 하는 거, 재승인과 재허가가 모두 수독이 된다. 이러한 지금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퇴직 검사들이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의회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즉각 처리하라.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장은요, 지금 이제 퇴직 검사들의 모임이 검찰 동호회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동호회 회장은 누구냐? 전에 검찰총장을 했던 한상대 전 총장이 동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오늘 이거 성명문을 보면은 현직 검사 탄핵 기도를 강력 규탄한다. 검사의 신분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이고,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핵심 사항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회 권력을 남용해서 훼손하는 것. 이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횡포다. 딱 그러면서요. 검찰 법원이 정치적인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법치의 최대 위기다. 따라서 민당의 정치보복,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법률가의 소신과 양심이 굳건함을 명명백백하게 보여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당연히 옳은 얘기겠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원석 총장 어제 협박 탄핵, 방탄 탄핵이다.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자, 그리고요,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정섭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손준성 검사, 이 두 분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박범계, 여러분 박범계 웃는 거 처음 봤죠? 저도 뭐 생전 처음 봐요. 예. 그러면서 이 얘기는 결국 마약 수사 가지고 홍익표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한번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박범계는 의견이 달라. 자, 그래서 마약 수사, 정말 마약 수사가 한동훈 장관에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정말 필요한 민생 수사라면 다른 특활비를 땡겨서라도 마약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반박을 안 하고 오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공감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 박범계가 얼마나 당황해요. 그러니까 박범계가 아이고 왜 반박을 안 하시지? 웃음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또 한동훈 장관도 슬그머니 웃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 법사위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잠시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아, 박범계가 이렇게 웃음이 있는 인간이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박범계, 이것도 쇼예요, 쇼.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이건 뭐냐? 내 출장비, 이거 잘못했다고 자꾸 법무부가 까지 마. 나 아파. 이 얘기거든요. 돈 얘기 그만해. 내가 마약 수사 특활비 보태줄게. 요거 덮으려고 하는 꼼수입니다. 박범계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쌈다, 막말, 막무, 간해. 이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